를 좀 볼게요. 캐나다는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뭘 판매를 하고 있냐면 에너지를 원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소 경제가 올 때 중동과 더불어서 캐나다도 고민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여기서 그만큼 많이 수입을 안 하는 부분이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전부 다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를 덜 소비를 하거나 이제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어서 미국이 그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의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큰데 원유가 이 부분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자가 주 품목의 전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 교역국은 미국, 수출의 70%,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자동차, 자동차품, 철강 등의 주요 수출. 한국은 캐나다에 20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약 84억 3,400만 달러, 전년 대비 7.6% 증가했는데요.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전자제품, 휴대전화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 동구리, 구리하는 같은 광물과 원목, 공유, 용료 등 캐나다 1차 산업 제품 위주이다. 천연자원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며 미국과의 교역이 절대적이다. 캐나다도 고민이 있겠네요. 에너지 수출이 캐나다의 수출은 2025년 9월에 월별 기준으로 6.3% 증가 642억 달러 상승했다. 그래서 강한 이렇게 캐나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렇게 수소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때 5년, 10년은 뭐 이렇게 15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수출이 3개월 감소세를 거쳐 22.7% 증가, 가공되지 않은 금은 백금, 금속이 30.2% 급증을 주도했다. 스위스, 미국, 영국의 금 출하량이 증가했다. 에너지 수출은 5.8% 증가, 원유는 5년 연속 5번째 월간 증가로 끌렸다. 항공기 및 기타 운송 장비의 수출은 23.4% 증가, 항공기의 72.3% 급증으로 증가했다. 고관솔의 영향을 받은 알루미늄 즉 강철 제품은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총 가장 큰 수출품은 에너지인데 총 수출의 22%, 원유 및 원유 파류가 14%, 거의 그러니까 약 36% 정도를 에너지, 이렇게 석유라든지 에너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캐나다의 미국으로 에너지 수출 금액, 미국으로 에너지 수출 금액이 석유, 천연가스, 전력, 다양한 에너지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에너지 수출은 캐나다 송출의 상당 부분, 석유, 원유까지 합하면 36%, 약 22% 차지하는데 캐나다 전력까지도 캐나다에서 수출하는데 34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하는데 원유 및 가스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원유 및 원유 제품은 캐나다 전체의 14%, 그래서 총 36%가 전부 다 에너지 플러스 원유 및 제품, 원유 제품이네. 미국으로다가 수소 경제가 오면 캐나다는 이제 진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단가가 폭락을 할 거니까.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미국의 상당량의 전력을 수출한다. 온타리오 미국의 전력 수출이 활발하다. 미국이 원전을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 기술은 쓰지 마세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보일러 물통을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100개, 1000개 만들어 온오프식으로 해서 큰 물통, 보일러 물통으로 옮겨서 그것을 약간 데워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것.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에 지금 막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자나 가루 또 이렇게 가스 구조로 해가지고 하면 좋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 뭐 석유라든지 다른 것들과 혼합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하지 마십시오. 부탁 좀 합시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라늄 원자력이라든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린 석탄, 석유, 가스로 돌린 이제 회전축에 굵기가 오토바이 회전축 같은 건 자동차 회전축 같은 게 되게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면 일단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구리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금속 카페시다의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도 들어가고 회로에서 이걸로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 하시면 되겠어요. 광 저장 장치도 말씀드렸죠. 광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광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이즈를 만들어갖고 일십 대 대중소래 일십 백 천 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크기를 따라서 작은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진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 이게 어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회전축에 많이 감아놓고 이렇게 연구자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들을 홈을 좀 파줄 수 있어서 그런 표면적인 넓이가 좀 더 잘 달라붙습니다. 연구자서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대중소다 피복 없이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주파수가 형성되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중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주파수를 만듭니다. 이게 더 파워가 세요. 모터 같은데 모터 직전에 선에 딱 이것을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모터나 발전기 같은데 저는 모터 직전에 모터나 발전기 다른 데하고 좀 차별해가지고 다른 데 선이 좀 얇잖아요. 이건 아주 두터운 놈. 자동차를 기자 8차선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쓰거나 다른 데 전기선이 구리선이 하나다. 그럼 여기는 8개, 8차선 이렇게 좀 그래서 약한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양을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다. 자동차다, 비행차다, 뭐 가전, 뭐 세탁기, 그다음에 세탁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선풍기도 그렇고 배터리 방식이다 그러면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그래서 온오프식으로 10개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10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씁니다. 자동차 배터리 같은 적벽 구조를 쓰고 그다음에 이상에 있는 거 전기 가스 차단시켜 가지고 죽이고 나머지를 살리는 이런 기능 거고 또 거기다가 냉난방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해서 냉난방 시동 배터리도 잘 안 걸리잖아요. 납축전 이것도 같이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시동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이 개념을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네. 가스를 빼는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를 배터리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를 빼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틀린 이런 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 전기대 스파크 발열 화재가 원인이니까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어느 이상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회로에서도 텅스텐 들어가잖아요. 텅스텐 발열이 높으니까 그렇게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든가 합쳐서 구리를 약간 덩어리를 크게 해서 그쪽으로 텅스텐 역할을 시킨다. 유리석형 코튼 예세라 유리막 코튼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되고 구리 자체에도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반도체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지 마십시오. 부탁 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